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콘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오늘 같은 날은 서로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보행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안전한 운행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고가 정말 많은데요. 국회대로 외곽 쪽으로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 부근 입구 부근 있었던 사고는 1차로 지금 재개는 됐지만 사고 여파와 워낙 빗길 운행 때문에 양방향 정체가 심합니다. 국회대로 양방향으로 무척 막히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월릉분기점과 월계 1교 사이 3차로에 사고 나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고속도로 위로도 곳곳으로 사고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마장분기점 부근 사고 났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안산분기점 부근 1차로에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오늘 하루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정리하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우리 국세청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네, 지금 아주 상반기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국세청이 이제 경기 활성화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는 세무조사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지만, 이 대기업의 뭐 불법 유출, 자금 유출이라든가 대재산가, 예. 고소득자, 영업자 이렇게 지하경제 양성화, 이 뒷돈 빼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방식을 좀 봤더니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이제 늘리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국세청은 정말 딱 보면 딱 아닙니까? 척 보면 척. 그래서 그렇죠. 고의탈세의 탈루 혐의가 클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집중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국세청 발표를 보니까 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자 영업자, 세법 질서, 민성 침해 사업, 역외 탈세자, 뭐 이렇게 지하 경제 쪽 4대 중점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제 이 추징을 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 한 1조 6,900억, 한 1조 7천억 정도의 이 추징세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상반기에 보니까 2조 2,170억을 거뒀다. 무려 30%나 증가했고요. 네. 액수만 봐도 6천억 이상을 이제 추가를 확보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열심히 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뭐 증세 없이 이제 6천억을 채운 겁니다. 상반기에만. 이 분야별로 좀 봤더니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대재산가의 불공정 거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통한 이 부상속, 부축적 이 분야가 가장 커서요. 무려 1조 138억이 됐습니다. 분야별로. 그러니까 거의 2조 2,100억 거뒀으니까 이 분야가 한 절반 정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지하 경제만 잡아도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겠네요. 예? 실은 많은 국민들도 이런 거 원하고 있거든요. 예. 이 뭐 지금 우리가 뭐 세율 높여라, 법인세율 높이네 마네, 소득세 한계세율 높이네 마네, 이제 이렇게 싸우고 이러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논의하면서 실은 정작 중요한 게, 지금 있는 세율로만 해도 국세청이 제대로만 거두면은 제가 보기에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깎아주고 봐주고 이걸 피해가는 거를 그냥 놔둬서 그런 건데,
국민들도 그냥 뭐 세율 이런 걸로 국회에서 맨날 싸우지 말고 국세청이 제대로 한번 뛰어라 이런 건데 예. 그렇게 이제 국세청이 노력을 하고 실제로 탄력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발표한 거 있죠. 경기 실제 어려움 겪는 이제 이런 곳들 130만여 이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이 세무조사 유예해주고 사후 검증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성으로 보면 국세청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지 상반기에만 그치지 않고 올 하반기 또 내년까지 쭉쭉쭉 하게 된다면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도 이 지하 경제로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게 경제가 풀려야지 이 증세 없는 복지도 환영을 받죠. 이게 참 근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네.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가리켜서 외국인들이 ATM기다. 다시 말해서 현금 인출기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 모양이에요? 예, 제가 봐도 이 현금 인출기론이 정말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최근 한 달 동안 정말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마음 아팠을 것 같고, 오직했으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말 그 국감 가가지고 또 이 주가로 이 공격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ATM기라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필요할 때는 돈 넣었다가도 필요할 때는 싹싹싹 빼간다 그런 건데요.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 이 한국의 외환시장 또 금융시장, 증권시장 변동성이 아시아 신흥국 중에 최고치였습니다. 뭐 이유는 있습니다. 실은 양적 완화 종료한다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유럽이 거의 경기 불황 상태다. 중국은 이제 거의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 이런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 흔들리면서 뭐 우리 아시아 뭐 전반적으로 다 흔들린 건데 실제로 금요일 날에는 이제 1900도 한때 깨지고 막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이 아시아 주요 7개 신흥국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유독 한국의 외환시장 또 증권시장이 가장 많이 흔들렸다. 일단 환율 봤더니요.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된 거, 환율 인상이겠죠. 이 하락이 한 달 동안 2% 넘게 빠져서 7개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원화 가치가 그냥 뭐 쉽게 떨어진다 이런 게 증명이 된 거고요. 주식을 봐도 이 기간 동안에 6.21% 하락을 했는데 앞서 말한 신흥 이 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만 되면 우리는 그냥 확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타국이나 필리핀보다 더 요동친다는 거 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싱가포르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게 왜 이러지 할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주식시장,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좀 위치가 묘한 게 선진 증시는 아닙니다. 선진 시장, 선진 금융시장은 그렇죠. 아닌데 그렇다고 또 신흥국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우리 한국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금을 빼내갈 때도 주가가 크게 폭락하지 않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일이지만 그나마 이게 괜찮은 게 왜냐면 국내 수급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주식을 던져서 팔아가지고 또 챙겨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주식시장 좀 사볼까 하고 막 들어올 때는 이 끝까지 좀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근데 외국인들 오네 한 1%, 2% 벌었네 해가지고 그냥 매도를 해서 이 주식을 외국인한테 던겨버립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이 주식을 다 쓸어 담아 쭉 주가를 올린 뒤에 또 자기 멋대로 그냥 ATM처럼 필요할 때는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팔아가죠. 근데 그 낙폭이 이미 자기가 사온 단가보다 높게 해서 팔기 때문에 항상 외국인들은 이 이익을 보게 되고요. 아마 뭐 청취자 여러분들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늘 하는 얘기인데 해법은 결국은 우리 기관들 이제 우리 국내 투자 세력이 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맞서서 좀 버텨야 되는데 밀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벌써 20년 넘게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참 성성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제가 봐도 우리 한국 시장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나저나 이거 외국인 돈들 자꾸 빠져나가고 우리 경제는 언제 회복돼요 이거?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굉장한 고비일 것 같아요. 근데 1900선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제 유럽 쪽에서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고선 이제 할 만큼 했거든요. 여기서 뭘 더 쓴다는 건 좀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시선은 유럽의 중앙은행 ECB에서 진짜 대대적인 이제 경기 부양책 하나를 던져주기를 어마어마한 몰핀을 주기를 기대해 보고 있는데 뭐 제가 예단인 것 같지만은 줄 것도 같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괴롭겠지만 이미 손절매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하신 분들 하셨겠지만 못 갖고 그냥 지금 막 이 최근 6% 7% 빠지고 종목별로는 20% 빠진 것도 많거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유럽 쪽에 시선을 돌리면서 이번 한 주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안 나오면 큰일이네요, 이거. 예? 그렇죠. 나와야 된다니 당위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새 그 텔레비전 홈쇼핑 보면 뭐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별거 다 팔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보험 판매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많아요. 예? 보험료요. 이게 제재가 걸릴 수 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국감기간에 이 최수영 금융감독원장이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 TV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어쩔 거냐 이런 지적을 이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근 들어오는 TV 홈쇼핑 관련 민원 중에서 1위가 보험 상품이 거의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설계사를 통한 오프라인에서도 보험을 이제 팔고 할 때 분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보험 관련 문제가 정말 많은데 과연 이걸 TV에서 홈쇼핑에서 팔았을 때 제대로 된 판매가 있을 것 같냐? 이게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실제로도.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 많이 TV 홈쇼핑에서 보험을 파니까 이거 괜찮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이게 소송도 많이 걸리잖아요. 실제로. 많이 나왔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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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홈쇼핑에서 이제 보험을 파는 게 외국에도 있냐 그랬는데 이 현재에는 외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초기에는 TV 홈쇼핑 초기에는 미국이나 이런 등지에서도 보험이나 연금 상품 등을 팔았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불완전 판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소송이 아주 쉽고 가능하고 한번 민사 소송에서 터지면은 이 보험사나 회사가 기업하는 배상 액수가 상상 초월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제재를 가해서 지금은 거의 홈쇼핑에서 이 보험 상품 같은 금융 상품을 팔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최수현 원장도 홈쇼핑에서 보험 판매하는 나라 우리가 유일한 거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지난 13일부터 금감원이 GS, 롯데, 현대, CJ 홈쇼핑, 농수산 5개 TV 홈쇼핑에 이 보험 상품 관련 불완전 판매 가능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보험 상품은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하죠.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얘기부터 해보죠. 1차전에서 LG가 NC를 꺾었네요. 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은 NC가 투수력과 기동력, 홈런, 그동안 3위를 일찌감치 굳히면서 플레이오프를 준비한 그런 준비성 이런 걸 예를 들어서 NC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1차전엔 그 전망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LG가 13대4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1회 초에 6점 올리면서 기선을 제압했고요. 8회 초에 다시 5점을 추가하고 해서 아주 넉넉한 9점차 승리를 거뒀는데요. LG가 상당히 독해진 느낌이 듭니다. LG가 지난해는 11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나서 좀 잔치집 분위기 속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렀는데요. 오늘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막판까지 계속 4위 싸움을 계속 긴장된 상태로 했고요. 그게 이번에 승리로 연결된 것 같은데요. 예상이 빗나간 것도 어떤 거냐면 LG가 이게 기록으로 보면 시즌 홈런 개수 9위, 그리고 도루 6위, 도루 실패 1위의 팀입니다. 근데 어제는 홈런 2방으로 기선을 제압했고요. 도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에 좀 찔렸다라고 NC가 볼 수가 있고요. MVP에는 포수 최경철 선수 3런 홈런을 쳤는데 이 선수가 36살인데 그동안 무명 선수로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3런 홈런 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일단은 1차전 승부는 LG로 끝났고 준 플레이오프가 오전 3선승제고요. 오늘 2차전이 NC의 홈인 마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NC 입장에서 꼭 잡아야 되는 2차전이죠. 예. 그리고 손흥민, 남태희 선수, 이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후에 평가전에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이런 공격수들이 소속팀에 돌아가서도 골을 터뜨려요. 이게 무슨 기를 받은 모양이죠? 예? 슈틸리케 감독의 기?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 슈틸리케 감독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역시 우리 축구 팬들한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골 2개에 어시스트 1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 10분도 되지 않아서 2골을 넣으면서 시즌 7호 골, 8호 골을 터뜨렸고요. 전반 막판에는 어시스트까지 했고 독일의 빌트지가 손흥민 선수한테 양 팀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평점인 2점을 줬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평점이 높을수록 잘하는 거고요. 독일 분데스리가는 평점이 낮을수록 잘하는 겁니다. 평점 2점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파라과이전에서 A매치에서 골을 넣었었죠. 지금 카타르 레퀴아에 쓰고 있는 남태희 선수. 이 선수도 소속팀 경기에서 후반 44분 아주 결정적인 1대0 결정을 짓는 골을 후반 막판에 터뜨렸고요. 또 이번에 대표팀에 제외가 됐죠. 브라질 월드컵에서 부진했던 박주영 선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샤밥이라는 팀으로 얼마 전에 이적을 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역시 후반 인저리 타임 때 결승골을 넣으면서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주영 선수의 골이 582일 만에 나온 골입니다. 1년 반 동안 골 없이 공격수가 있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골을 넣었고요. 예. 우리 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에 이란하고 요르단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예. 이때는 유럽이나 중동파 위주로 대표팀이 꾸려질 거니까요. 남태희 선수나 손흥민 선수 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박주영 선수 다시 대표팀에 들어올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골프에서도 신인 골퍼 백규정이 ALPGA 투어 처음으로 출전해서 우승도 하고 그랬다는데 우리 선수들 모든 분야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지난 18일 개막을 했죠. 불가능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주제로 총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는데요. 장애를 극복하고 땀과 열정으로 결실을 빚어내는 자리입니다. 참가한 모든 선수들 건승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전문 언론사죠. 에이블뉴스 대표 백종환 대표와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 이모저모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우리 백 대표께서는 성화봉송도 하셨네요. 네. 예?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제 그런 영광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예. 성화봉송은 이제 장애인 당사자 선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이런 사람, 이 둘이 함께 성화봉송을 했습니다. 예, 저와 함께 선수는 지난 2008년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때 여자 50m 소총 3자세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윤리 선수였는데요. 성화봉송 최종 주자가 이렇게 2명씩 5팀 그러니까 10명이 각 구간을 달렸고 이제 이런 컨셉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또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더불어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이런 취지가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아무래도 아시안게임보다 조금 관심이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보통 일반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난 후, 한 달 후쯤 정도 되면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고 역시 이제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장애인 경기를 개최하게 된 것이 일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각 국가들이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그런 게임에는 노력들을 하죠. 예. 그런데 장애인 경기는 사실 어느 국가나 이렇게 반갑게 유치한다거나 유치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예. 해서 이제 올림픽 개최 국가 또 아시안 게임 개최 국가가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유치하도록 해서 치러지다 보니까 경기를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부터 사실상 관심이 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예산 확보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장애인 아시안게임에 비해서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좀 우위에 오른 거는 아무래도 개막식에서 진짜 순수한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개막식 총 감독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박할린 감독이었거든요. 참 세심하게 준비했다라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위에 점했다 일반 아시안 게임보다. 그것이 이제 뭐 한류 콘서트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가 사전에 알려져서 뭐 김도 빠진 이제 이런 부분이 냉혹한 평가를 받았던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장애인 경기대회 개막식에는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인 선수 당사자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보다리 김세진 수영 선수 그리고 그를 가슴으로 기른 어머니 양정숙 씨가 함께 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장애인 스포츠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혼자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함께 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그야말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저 평범한 그렇지만 쉽지 않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본질에 충실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41개국 한 6,000명 선수단 임원까지 합쳐서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은 이제 23개 종목에 걸쳐서 금메달이 745개. 은메달들이 738개, 동메달이 850개. 이렇게 총 2,333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지난 2010년에 광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19개 종목. 이번에 인천대회가 이보다 4개 종목이 더 많아서 조직위에서는 대규모가 역대 최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역대 최대. 우리나라가 지금 3등이라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금메달 29개, 일본이 11개, 대한민국이 9개 이렇게 3위에서 차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경기가 처음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지금 메달 순위에 두는 것은 네,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수에 너무 매달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맨날 뭐 스포츠는 스포츠 정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맨날 야, 우리 금메달 몇 개 땄냐? 맨날 이것만 따지는데 이거 이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건데 이번 메달도 그렇습니다만 북한 선수들 주목해볼 선수들이 있다면 북한 선수들을 비롯해서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등수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목해 볼 선수가 아니라 모든 선수가 주목받아야 되고 모든 선수들이 응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메달 수 또 뭐 메달의 색깔 뭐 메달을 따고 못 따고 뭐 이런 것이 우리 스포츠가 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나 장애를 입는 경우에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 맞습니다. 태어나서 잘 살다가 갑작스럽게 사고, 질병.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럴 때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집 밖에 거의 출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기에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참가한 선수들은 이미 자신들의 한계 싸움, 이기고 나온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게 총 메달 수가 2,333개라고 그랬습니다. 참가 선수가 4,500명 정도 되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절반가량의 선수들이 메달의 목에 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관왕도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특별히 주목해 볼 선수가 아니라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주목받고 또 우리 모두가 좀 열렬하게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인 스포츠들이 굉장히 어렵게 이제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나마 관중석이 텅 비어 있으면 참 어려운 경기 하거든요. 경기장 모두가 무료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이렇게 한번 가시면 경기장에 사실상 장애인 경기이기 때문에 박진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감에다가 경기장마다 해서 또 다른 감동을 이렇게 선물 받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실상 90% 이상, 93%가 4%가 후천성 장애인이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요. 장애인이 살기 편한 세상은 비장애인도 살기 편하다는 단순한 진리. 이번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애인 전문 언론사죠. 에이블 뉴스의 백종환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고 탈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사 지금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정치 한판이죠. 오늘도 황태순,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부터 얘기할까요? 개헌부터 얘기할까요? 개헌부터 얘기해보죠, 뭐. 김무성 대표의 이 개헌 발언 다음날 바로 이제 근데 그 말씀은 맞아요. 이 사과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황 의원님. 늦은 것보다 낫지만 김무성 대표 스스로도 알고 있죠. 아유, 제가 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꼬랑지 내려갖고 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체면이 말이 아닌 건 사실인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상해에서 기자들하고 이제 조찬, 간담회 이후에 조찬 같이 하면서 거기서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보니까 또 우리 기자분들이 노련하게 낚았더군요. 김무성 대표 턱 낚였는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좀 너무 나갔어요. 거기서 오스트리아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저분이 작심한 건 아니다 싶었을 텐데. 글쎄,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스트리아 말씀해버리시니, 저분이 뭐 단단히 준비를 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루 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통령, 아셈 나가 있는 대통령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양이 말이 아니죠. 어디서 오스트리아 공부를 하셨을까요? 참. 정치학자로서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참. 오스트리아는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인구라든지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비교가 차라리 스위스를 비교하시지. 아무튼 저는 이번에 잠깐만. 참고로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인구가 비슷합니다. 800만입니다. 둘 다. 아니 비교를 갖다 해서 딱 공감에 가는 얘기를 해서 들어야 딱 와닿습니다. 저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프랑스식으로 간다. 프랑스식보다도 좀 더 대통령 역할을 좀 약화시키겠다. 말하면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잖아요. 콕 집어서 오스트리아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개헌에 대한 형식도 말하는 형식도 좋지 않았고 내용도 좋지 않았고 사과도 좋지 않았다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형식을 국정감사 중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국정감사 가야 되는 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정감사 내용을 만들어내야죠. 소식을 그 자리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것도 또 상하이가 중국에서 개헌 얘기를 왜 합니까? 또 박 대통령은 외유 중입니다. 박 대통령이 외유 난 성과를 그렇게 물타기 하고 싶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형식도 안 좋았고 내용도 개헌에 대해서 논의가 좀 큰 그룹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오스트리아식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너무 나간 거다. 이미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듯한 또는 이미 복심을 갖고 있는 드러내는 이런 모습은 협상을 할 단계지 결론을 낼 단계가 아니거든요. 협상에는 그림돌입니다. 내용도 좋지 않았고 또 사과를 하면은 박 대통령의 외유 중에 그 정도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마치 엄청난 실수를 한 것처럼 이렇게 뭐 사죄드리고 사과하고 또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은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우려된다. 아니 본인도 정기국회 끝나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나올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우려가 돼서 극장한 투로 말을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자신감 없으면 말을 하지 말든지. 오늘은 워스트 얘기 안 해도 되겠어요. 제가 볼 땐. 그러면. 아니, 그래도 또 워스트 있죠. 또 다른 워스트가 있었어요. 또 있어요? 아유, 많구나. 근데 사실 저는 뭐 오스트리아식 좋은 점이 있어요. 김무성 대표께서 오스트리아식 얘기를 하셨는데 오스트리아는 모든 국회의원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없는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를 모두 없애겠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300명 다 비례대표로 한다. 그렇죠. 정당 명부식으로. 우리 신 교수님 독일에서 오래 공부하셨잖아요. 바로 독일 옆에 오스트리아 아닙니까? 오스트리아 인구 850만입니다. 영세 중립국입니다. 거기다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은 영세 중립국을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북한이 지금 호시탐탐 우리를 내려보고 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거기 인구 850만 서울보다 작아요. 서울보다 작은 데서. 근데 오스트리아는 땅은 큽니다. 스위스는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아시잖아요. 어느 일당도 보면 30%를 넘은 적이 20년 없죠. 동안입니다. 20년 동안. 네. 그러면 뭐 보니까 42년 동안 연정하고 있대요. 지금 연정. 연정은 그죠. 42년째인데 42년째 연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좌를 찍어도 좌우 연정이 나오고 우를 찍어도 좌우 연정 나오고 즉 1당이 2당이 흔한 얘기로 짬짬이해서 그게 계속 해먹는 그리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명목상의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보면 오스트리아식으로 개헌하자는 얘기는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20년 동안 합쳐서 김현 의원 같은 분들을 많이 배출해내겠다. 제왕적 의원들. 거기서 또 무슨 김현까지 갑자기 또 그건 오버하시는 거고. 김현 빼고 뭐 의원들이 제왕적 국회의원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주 두 분께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의원 내각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이잖아요. 근데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당제가 성립된 사회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정하고 뭐 이게 해가지고 특정 정당의 독주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이 양당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일당 독식이 돼버리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예인데 양당제의 의원 내각제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독식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혹시 이제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오스트리아식으로 개헌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새누리당 국회 의석 비율이 35%, 새정치연합 30%. 그럼 두 정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총리를 뽑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치가 없습니다. 네, 한마디만 좀 정치가 없는 거예요. 이 대통령을 갖고 있는 정당이 전 모든 걸 다 톡죄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비판합니까? YTN이 비판을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마침 동아일보 보니까 그 김순동 논설 실장이 칼럼을 썼는데 왜 무대가 이제 무성대장 왜 무대는 오스트리아에 꽂혔나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마지막 대목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써있냐니까 오스트리아는요. 뭐 모든 공직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대학 총장까지도 철저하게 보면 나눠 먹기식 일반 연정팀들이 그야말로 만약 오스트리아식으로 우리 개헌하게 되면 국회의원 300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 1명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의원 300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눠 먹고 천년만년 주구장창 해먹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우리 박상면 박사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치학자가 김무성 대표에게 잘못 주입한 거예요. 주입을. 그러니까 통상 보면 이제 대권 행보하면은 그 보면 주변에 학자분들이 와서 많이 브리핑을 해주고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줍니다. 근데 좀 정확히 주셔야지. 저도 오스트리아식으로 많이 저는 개헌론자거든요. 아주 강력한 개헌론자인데 오스트리아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반개헌론자로 저는 돌변할 겁니다. 아니 근데 참고적으로 그 국회에서 오스트리아 얘기가 지난번 국회 때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넣었습니다. 핀란드식도 나오고 많았는데 대체적으로 프랑스식이 제일 많았어요. 핀란드 하면 대표적인 이원 집정부제가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한 90년 동안 이제 이원 집정부제라고 있잖아요. 핀란드하고 프랑스는 비슷하죠. 대통령의 역할이 나름대로 좀 있어요. 비상대권만 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참 우리가 오늘 유럽 공부 많이 했네. 아니 그러고 말이에요. 그 야당은 지금 좀 그래요. 벌써부터 조직 강화 특위, 조강 특위, 조강지처 특위는 아닌데 조직 강화 특위 여기에서 이제 송호창 의원이 사퇴를 하고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좀 여기에 불만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걸 지금 뭐 일각 좀 비판하는 쪽에서는 또 철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순박한 그러나 밖에서는 아주 비판을 많이 받는 정치 구상 중에는 내가 기획을 했던 새로운 정치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내가 정치를 시작하고 제3당을 만들라고 했고 또 과거에 민주당과 통합을 했던 새정치연합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고민과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목에 조강특위가 만들어지는데 내 사람들 집어넣어가지고 또 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맞는 거냐.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본인은 비대위 참여하지 않겠다. 송호창 의원한테 조강특위 넣으세요. 그리고 어제 부대변인도 안철수 의원 몫이 다 빠졌습니다. 이런 판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술 등거거든요. 그래 나쁘게 표현하면은 자기 개파를 철수시킨 것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좀 더 큰 판을 위해서 저는 일종의 포석을 둔 것이다. 하지만 큰 판을 위한 포석을 준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년 1월에 있을 당권 여기에서도 밀리는 걸 감수하겠다. 잘못하면 대권 여기에서도 밀리는 걸 감수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밀려도 설사 밀려도 하더라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흙탕 싸움에는 나는 가지 않겠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거다 이거죠. 캔디 아닙니까? 캔디죠. 예.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갖다 지극히 부정적으로 그렇죠. 좀 암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그래서 흙탕 싸움 해봤죠. 바로 그렇죠. 어차피 망가질 그 반에 텐데. 보면 좀 문희상, 문재인, 박주원, 인재근, 정세균 등 뭐 범친노들 또 뭐 개파 싸움 벌이는데 괜히 들어가봐 힘도 못 쓰고 자리 조강특위 해봐 한두 자리였으면 아마 다 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먹은 거 없이 폐만 끼치면서 괜히 덤텅이 쓰지 않겠다.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50대 50으로 원래 주기로 했잖아요. 그걸 줍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아니 글쎄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50대 50으로 나눠 갖기로 새정치민주연합 만들 때. 근데 본인이 어쨌든 그거 못 먹거든요. 들어가도 못 먹거든요. 50은 50은 고사하고 50%는 고사하고 그렇죠. 5%도 안 해주고 그저 아마
나머지 그 계파 수장들, 일반 비대위원들이 체면 치레를 한두 자리나 서너 자리 정도 주고 이거 먹고 흔한 얘기로 만족해라. 이런 글쎄, 식으로 나오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예 그냥 아니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낫겠다. 안철수가 처음에 보면은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합쳤던 게 뭐예요? 50대 50이 그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꿀 힘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현재로서는. 지금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낫다. 왜? 어차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식으로 내년 전당대회 이후에 보면은 또다시 어떤 분열의 조짐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어떤 정계 개편, 그게 소규모든 대규모든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오히려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키고 많이 좀 사실 상처는 났죠. 안철수 의원 상처는 났지만은 차라리 그래도 이쯤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것이 그 이후에 벌어질 판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박 박사님이 동의하신다니까. 모처럼 만에 황선우 의원님이 그 야당을 평가할 때 동의합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예. 자, 그럼 베스트 워스트 뽑아주세요. 갑자기 왜? 박 박사님부터 워스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워스트는 김무성 대표는 잘한 것도 있어요. 또 그래서 했습니다. 상쇄시 가지고 워스트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취임식 할 때 적십자협의 왜 안 넣느냐 얘기하니까 국민들에 비해 잊혀진 단체라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적십자협의 낸 사람들은 잊혀진 단체에 돈 낸 것이고 돈 거두러 다니는 통장 반장은 잊혀진 단체를 위해서 뛰어다닌 겁니다. 두 번째, 자격 논란이 있어가지고 국정감사 한다고 하니까 24일 날 하고 23일 날 이틀 동안 해외 출장 간답니다. 좋아, 그러면 27일 날 하니까 또 그날은 대한적십자사 창립대회가 있답니다. 그것도 못 나온답니다. 도대체 뭐를 믿고 얼마나 오만한 힘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정말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서는 무자격입니다. 워스트입니다. 예. 황 의원님. 저는 이서구 다음 카카오톡 공동대표입니다. 아시죠? 뭐 검찰에서 어떤 영장도 난 절대 불응하겠다. 국회에 나와서도 할 수 없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뭘 믿길래. 이게 조금 이제 본인은 와전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말 알아듣거든요. 네. 물론 이서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따지자면 저 대학 후배예요. 근데 이 사람 미국 영주권자고 마침 보니 지난해 보면 이민국에다가 또 보면 잘못 이야기하고 거짓말 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사받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국법의 어떤 준엄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결코 우리나라의 사회 공인으로서 적절한 자세는 아니다. 우리는 이제 감청영장이 오면 안 하겠다. 우리는 감청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뭐 법을 무시하겠다는 아니라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고. 주장이지만 그런 걸 교원 영색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베스트. 저는 박근혜 대통령. 예, 베스트. 아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 좀 자리가 바뀐 것 같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황병석 등등이 일행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NLL이라든지 또는 DMZ 인근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통일 준비위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오이사 조치도 전향적으로 협상의 의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박 대통령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바꿔보자라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와 내년에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뭔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베스트입니다. 자, 황 의원님, 베스트. 저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뽑았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바뀐 것 같은데. 바뀌었어요. 보면 짝퉁 베레모, 육군급 베레모 쓰잖아요. 다 군인들. 그 베레모 한 22만 개. 지난해도 이미 짝퉁 때문에 받고 있는데 물론 방사청 쪽 군 쪽에서는 아예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김광진 의원은 오랜만에 홈런 한번 시원하게 쳐줬습니다. 22만 개 중국산 짝퉁 베레모를 갖다 대한민국 육군이 쓰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김광진 의원이 그런 거 국방 쪽에서 이 중요한 사실 많이 들춰내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자, 1549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도 부근 공양 방면으로 가고 있는데 자, 다른 운전자들 위해서 차폭등 좀 켜달라는 부탁하셨는데요. 이 비 오는 날, 흐린 날 차폭등 켜는 거 이거는 나를 위해서도 켜는 것이고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 켜는 거니까 여러분 등 꼭 켜시고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기상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 상태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렌탈 1588-5200. 차를 몰 때 내 차가 딴 사람 눈에 띄어야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진짜 꼭 전조등 혹은 최소한도 자폭등은 켜시고 운행하셔야지 역시 사고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 정말 최악인 상황이죠. 교통은.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